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윤정아 씨는 올해 79세입니다. 평생 아껴 모은 돈 8천만 원을 은행에 고스란히 맡겨두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한겨울 새벽이었습니다.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 불빛은 차갑게 깜빡였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을 제대로 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딸 은지 씨가 떨리는 손으로 병원비를 꺼내러 은행에 갔습니다.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다 가져왔어요. 비밀번호도 알고요. 그런데 은행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본인 확인이 안 되면 한 푼도 드릴 수 없습니다. 은지 씨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금 우리 엄마 중환자실에 계세요. 말도 못하고요. 그런데 엄마 돈을 딸인 제가 못 꺼낸다고요? 8천만 원이 통장에 있는데요. 직원도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법이 그렇거든요. 통장 속 돈은 분명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푼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돈인데 어머니를 위해 쓸 수 없는 현실. 은지 씨는 그날 빈손으로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중은행에서 28년간 근무했던 이나경입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 제가 정말 수없이 목격했던 장면입니다. 통장엔 분명 돈이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 가족조차 손댈 수 없는 상황. 그 앞에서 무너지시는 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한 장의 서류만 준비해뒀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1993년부터 우리나라에는 금융실명제라는 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통장 주인만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법이에요. 가족이라도 안 됩니다. 친자식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좋은 뜻이었습니다. 탈세도 막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내 돈을 가져가는 것도 막자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내가 갑자기 아프거나 쓰러졌을 때 내 가족이 내 돈으로 병원비를 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돈인데 내가 못 쓸 리가 있나? 통장이랑 도장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됐어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요. 오늘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드릴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은행에서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지만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준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들이 계세요. 3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남상우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82세셨어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시고 퇴직금까지 모아서 정기예금에 5천만 원을 넣어두셨습니다. 그런데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요양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들이 통장을 들고 은행에 오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병원비 좀 찾으러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통장인데요. 비밀번호도 알고 있고요. 아버지가 직접 알려주셨어요. 저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 치매 진단이 되어 있었거든요. 치매 진단이 나면 그 순간부터는 법적으로 판단 능력을 잃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전에 아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다 하더라도 지금 그 상태에서 내린 결정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은 결국 은행문을 나서셨고 개인적으로 급전을 빌려서 아버지 병원비를 내셨습니다.
5천만 원은 그대로 통장에 묶여 있는데도요. 두 번째는 강명순 씨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74세 어르신이셨어요. 어느 날 집에서 쓰러지셔서 이웃분이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의식이 없으셨어요. 딸이 급하게 달려왔죠. 병원비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딸도 몰랐던 거예요. 겨우겨우 통장을 찾아서 은행에 왔는데 비밀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는 말을 못하시는 상태고요. 결국 그 돈은 꺼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윤기철 씨라는 분은 달랐습니다. 76세 어르신이셨는데 딸과 함께 은행에 오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말을 못하게 되면 우리 딸이 대신 찾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분은 금융거래 위임장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 문서 덕분에 나중에 그분이 쓰러지셨을 때 딸이 아무 문제 없이 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차이가 뭘까요?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고 계시면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나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건강하실 때, 정신이 또렷하실 때 딱 세 가지만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에 한 번만 가시면 되는 일들이에요. 첫 번째는 가족에게 권한을 넘기는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는 금융거래 위임장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내가 은행에 못 갈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딸이나 아들이 대신 돈을 찾을 수 있게 허락한다는 종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우리 아들한테 통장이랑 도장 다 줬어요. 비밀번호도 알려줬고요.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것만으론 안 됩니다. 은행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설령 자식이 비밀번호를 안다고 해도 은행 창구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절대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은행이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문서는 어떻게 만드나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르신과 권한을 받을 자식이 함께 은행에 가면 됩니다. 둘이 같이 가야 해요. 그리고 창구 직원한테 말씀하세요. 금융거래 위임장 만들고 싶습니다라고요. 직원이 양식을 줄 겁니다. 거기에 이름 쓰시고 도장 찍으시면 끝입니다. 10분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꼭 물어보셔야 할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이 문서는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둘째, 어느 계좌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셋째, 얼마까지 찾을 수 있나요?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정해 두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족과 함께 쓰는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는 공동명의 계좌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한 통장에 두 사람 이름이 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머니 이름과 딸 이름이 함께 있는 통장이면 두 사람 모두 그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고요? 한쪽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말을 못하게 되더라도 다른 한 사람이 아무 제약 없이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든 병원비든 급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분이 계세요. 서혜진 씨라는 81세 어르신이셨습니다. 혼자 사셨는데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막내딸과 함께 공동명의 통장을 만드셨습니다. 통장에 3천만 원을 넣어두셨고요.
그러고 나서 2년쯤 지났을 때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큰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딸이 바로 은행에 와서 돈을 찾아갔어요. 아무 문제 없이요. 그 돈으로 어머니 수술비를 냈고 다행히 어머니는 회복하셨습니다. 만약 공동명의 통장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이 방법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족하고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사랑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첫째, 가족에게 권한을 넘기는 문서. 둘째, 가족과 함께 쓰는 통장.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두셔도 갑자기 쓰러졌을 때 가족이 당황하지 않고 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좀 새로운 제도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시는데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합니다. 이름은 좀 어렵습니다. 예금자 사전지정 제도. 하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내가 만약 쓰지 못하게 되면 이 통장은 누구에게 넘긴다라고 미리 은행에 등록해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은행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통장은 내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하면 우리 아들에게 넘겨주세요라고요. 그럼 은행이 그걸 기록해 둡니다. 나중에 정말 그런 상황이 오면 아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그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점이 뭐냐면요. 법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은 누가 돌아가시면 상속이다 뭐다 해서 법원에 서류 내고 가족들 도장 다 받고 정말 복잡하거든요. 몇 달씩 걸립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훨씬 간단해져요. 다만 아직 모든 은행에서 이걸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거래하시는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거기서 이 제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요. 만약 한다고 하면 꼭 신청하세요. 자, 이제 세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가족에게 권한을 넘기는 문서 만들기. 둘째, 가족과 함께 쓰는 통장 만들기. 셋째, 미리 돈을 받을 사람 지정해 두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두셔도 여러분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말을 못하게 되더라도 가족이 여러분 돈으로 병원비를 내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해놨는데 치매가 오면요? 그땐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치매가 오면 이 세 가지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가족이 법원에 가서 후견인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법원에서 우리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관리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는 거죠. 절차는 좀 복잡합니다. 의사 진단서도 필요하고 서류도 여러 가지 내야 해요. 보통 몇 달 걸립니다. 하지만 이게 없으면 치매 오신 분의 돈은 아예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후견인 절차를 밟으신 분이 계세요. 어머니가 중증 치매 판정을 받으셨는데 약 6개월 걸려서 후견인으로 지정되셨습니다. 그 뒤로는 어머니 통장을 관리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큰 돈을 쓸 때마다 법원에 보고를 해야 했고 1년에 한 번씩 사용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돈인데 왜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절차가 있어서 돈을 쓸 수는 있으니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치매 진단받고 나서는 뭘 해도 복잡하고 오래 걸려요. 지금 당장 은행 가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이번 주에 하실 일 딱 하나만 정할게요. 가족들과 대화하세요. 자녀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엄마가 혹시 갑자기 쓰러지면 너희가 당황하지 않게 미리 준비해 두려고 해. 은행 갈 건데 같이 갈래? 이렇게요. 자녀들은 처음엔 왜 그런 불길한 얘기를 하시냐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불길한 게 아닙니다. 현명한 준비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실제로 은행에 가세요. 자녀 중 한 명이랑 같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건 첫 번째, 가족에게 권한 넘기는 문서입니다. 이것부터 하세요. 한 달 안에는 집에 있는 중요한 서류들을 정리하세요. 통장이 어디에 있는지, 도장은 어디에 있는지, 비밀번호는 뭔지, 이런 걸 종이에 적어서 자녀가 알 수 있는 곳에 보관해 두세요. 큰 봉투 하나 준비하셔서 거기에 다 넣어 두시면 됩니다. 봉투 겉면에 큰 글씨로 쓰세요. 중요한 서류. 혹시 나한테 일 생기면 여기 봐줘. 이렇게요. 여러분,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 주에 대화하고, 다음 주에 은행 가고, 한 달 안에 서류 정리하고, 이 세 가지만 하시면 여러분이 혹시 갑자기 쓰러지시더라도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이런 걸 준비하면 자식들이 내 돈을 노리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고마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혹시 쓰러지셨을 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자녀들한테는 가장 큰 고통이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미리 다 준비해 두시면 자녀들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이 깊으시구나. 우리를 배려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 시간들, 그 노력들이 마지막에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으신 그 돈이 정작 필요할 때 쓰이지 못하고 은행에 묶여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어렵지 않으셨죠?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가족에게 권한 넘기기, 가족과 함께 쓰는 통장 만들기, 미리 사람 지정해 두기. 이 중에 하나만 하셔도 충분 제시도 틱에 속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우리 모두 내일 뭐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건강하실 때, 정신이 또렷하실 때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평생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런 작은 준비쯤이야 문제 없으세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온하고 안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준비한다는 게 왠지 불길한 것 같아. 내가 곧 쓰러질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준비는 오히려 불안을 줄여줍니다. 왜냐고요? 모를 때 불안은 커집니다. 알 때 불안은 작아져요. 준비하는 순간 여러분은 삶의 주인 자리를 되찾는 겁니다. 이건 불길한 예감이 아니라 통제감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노년의 진짜 불안은 준비 안 했을 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불안이 아닌 안정의 기술입니다. 준비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다시 여러분 손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미 준비를 해두신 분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깨달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배우고 함께 준비해요. 제가 28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 그리고 가장 현명하게 준비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모두 담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자녀에게 전화 한 통 거세요. 이번 주에 시간 나면 은행 같이 갈 수 있을까? 이 한마디면 됩니다. 평생 모은 재산,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일, 그 억울함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항상 따뜻하고 든든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